다모 팁. 안녕하세요. 메카닉 펑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블렌더만 가지고 블렌더에서 완성된 데이터를 3D 프린팅을 할 때 좀 검토해야 할 사항 같은 거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뭐 3D 프린팅 관련해서는 지브러시라는 툴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지브러시를 주로 씁니다. 하지만 블렌더만 써서 3D 프린팅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새롭게 블렌더만 가지고 3D 프린팅에 이렇게 입문하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놓치기 쉬운 부분 아니면 좀 정보를 구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별 내용은 아니지만 혹시나 놓치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는 요 면이 뒤집혀 있는 거를 처음에는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면이 뒤집힌 걸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겠습니다. 요 지금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제가 일부러 특정 부분을 면을 뒤집어 놨어요.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요 화살표를 눌러서 백페이스 컬링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 백페이스 컬링 같은 경우는 게임 관련해서 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거의 필수적으로 켜놓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들은 바로 면이 뒤집힌 거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는 멀쩡했던 눈이 좀 이상하게 보이죠. 이 눈만 봐도 눈만 있어도 뭔가 명암이 이상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면이 뒤집혀 있기 때문에 안쪽 면이 바깥쪽으로 보이게 되는 요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요, 꼭 요 면을 잡아주고 뒤집어 주셔서 멀쩡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뒤집기 전에 다른 방법을 또 하나 알아보려고 해요. 자, 이번에는 백페이스 컬링을 끄겠습니다. 백페이스 컬링이 켜 있으면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기능은 확인이 안 돼요. 자, 요거 화살표 이번엔 다른 화살표를 눌러서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거를 눌러봤어요. 그러면 갑자기 눈이 시뻘겋게 나오죠. 이거는 뭐 면이 뒤집혀 있거나 빵꾸나 있는 부분 같은 거를 확인할 때 좀 더 직관적으로 쉽게 알아보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눈 같은 경우 면이 뒤집혔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나옵니다. 하지만 만약에 백페이스 컬링이 이렇게 켜져 있는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안 되니까요.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같이 쓰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나는 뭐 게임 쪽 데이터를 만들지도 않고 일단 작업하는데 저 면이 뒤집혀 있고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다. 그냥 기본 세팅 값으로 확인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최종적으로 3D 데이터를 넘기기 전에 요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을 켜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뒤집혀 있는 걸 확인하는 거는 알았죠. 하지만 이 확인된 데이터를 다시 어떻게 돌리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뒤집혀진 면을 에디트 모드에서 전부 선택하신 다음에 Alt N을 누르시면 노멀 관련 메뉴가 나오게 돼요. 여기 첫 번째 플립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면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런 상태에서 결과물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 데이터들을 만들었으면 최종적으로 불리언 기능을 사용해서 겹치는 부분을 없애주고 가야 됩니다. 자, 어떤 거냐? 지금 요 코나 눈 같은 경우는 따로 오브젝트들을 그냥 겹쳐 놨어요. 위치에다가. 하지만 이 상태로 출력을 하게 되면 반투명 모드로 보면 코 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속 비우기를 할 때 문제가 됩니다. 예, 그냥 꽉 찬 상태로 출력을 하면 사실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데 속 비우기를 하게 되면 여기 속이 비워지고 이 머리도 속이 비워지면서 여기가 막히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구멍을 뚫어서 레진 같은 거를 또 빼내야 되는데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에 공간에 남아 있는 레진은 그대로 남아 있게 돼서 나중에 거기서부터 균열이 일어나서 깨질 위험도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립을 하려고 이 목 부분에 조인트 같은 큐브도 걸어 놓긴 했는데요. 몸통과 머리 부분을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겹쳐 있어요. 겹쳐 있는데 사실 결합을 할 거기 때문에
요 몸통 모양으로 여기를 홈을 이렇게 파주거나 아니면 이 머리 굴곡 모양으로 몸통에 홈을 파줘야 돼요. 그거 역시 불리언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사실 뭐 불리언은 모디파이어 기능이기도 하고 평상시에도 많이 쓰는 거라서 사실 딱 설명을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이게 필수적인 내용이긴 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헤드 부분부터 보죠. 헤드 부분에서는 코하고 눈하고요. 뭐 좀 숨겨지는 부분 이렇게 가릴게요. 자, 이렇게 목 부분하고 파츠가 나눠져 있어요. 얘는 불리언에서 합집합 유니온 기능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헤드 부분을 잡고 모디파이어에서 불리언 모디파이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 항목에서 합치고 싶은 거, 코 부분이죠. 자, 코 부분을 클릭해 주면 얘가 실제로 요 코를 숨겨 보시면 이렇게 빵꾸가 나요. 디퍼런스는 빼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뺄 게 아니라 더할 거죠. 물론 뭐 코를 따로 출력할 거면 이렇게 빼도 되지만 저는 더할 겁니다. 그냥 유니온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겼을 때 Alt Z로 투명하게 보시면 원래는 여기 겹쳐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자동적으로 삭제된 걸 볼 수 있어요. 눈 부분도 이렇게 반은 몸에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불리언을 추가를 또 해서 이번에는 눈 부분을 클릭해 주면은요. 자, 눈을 가리고 나서 보면 이렇게 그냥 눈이 하얗죠. 근데 움푹 파이게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이번에는 역시 튀어나오게 할 거예요. 그럼 유니온을 눌러주시면 아까 코처럼 이렇게 튀어나오고 엑스레이 모드를 했을 때 겹치는 부분이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 상태로 두께 같은 걸 주셔도 이 눈 모양이랑 이런 거에 맞춰서 홈이 파지고 깔끔하게 되기 때문에 뭐 구멍을 뚫어서 레진을 쏟아내는 것도 문제가 없겠죠. 뭐 이왕 하는 거 요 조인트 부분 만든 것도 같이 분리연을 해볼게요. 분리연 그리고 요 큐브 얘는 이름도 안 정해줬네요. 그냥 큐브 001로 돼 있는데 얘도 유니온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큐브 001 뭐 눈 끄죠? 자, 요렇게 하면 이제 아예 이 바깥쪽 라인으로 선택된 것 자체가 이 전체 선택된 걸 볼 수 있어요. 이 상태로 뭐 어플라이 해갖고 내보내면 되긴 하겠죠. 자, 일단 얘 어플라이 해볼까요? 자, 어플라이를 해주겠습니다. 어플라이. 그리고 단축키로 했어요. 그 모디파이어 쪽에 마우스 커서가 가 있을 때 컨트롤 A를 누르면 어플라이가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요 눈, 코, 입 얘네들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다른 거를 지우면 안 되니까 조심해서 헤드만 남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디 부분을 이렇게 켜줄게요. 바디에도 똑같이 모디파이어를 불리언 그리고 큐브 이렇게 잡아줄게요. 얘 역시 유니온으로 더하기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더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불리언을 하나 더 주고 이번엔 빼줄 거예요. 어디를 빼느냐? 헤드를 선택하시면 돼요. 헤드를 선택하면 요 아웃라이너에서 헤드를 이렇게 숨겨 보시면 머리 모양대로 그리고 큐브 넣은 거 모양대로 이렇게 파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뭐 파일을 출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뭐 큐브 눈 가리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게 몸통으로 되는 거예요. 자, 얘도 모디파이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컨트롤 A 눌러서 합쳐 줄게요. 자, 이렇게 몸통도 끝났어요. 헤드랑 이렇게 두 개를 뽑으면 되겠죠. 그리고 얘가 이 상태로는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한 베이스도 만들어 줬어요. 요 베이스죠. 요 베이스 같은 경우도 똑같이 그냥 불리언을 주셔서 몸통 다리 여기 연결되는 거랑 조립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만 빼주시면 돼요. 몸통 이렇게 선택하시면 이렇게 생겨지고 얘도 컨트롤 A 눌러서 불리언을 적용하시면 얘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모양이 파인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얘는 제가 폴리곤 수를 좀 늘려야 되는데 늘리지 않아서 좀 각이 보이죠. 실제로 여기는 쉐이드 스무스가 걸려 있지만 실제 출력을 하면 쉐이드 플랫 요렇게 출력되는 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했으면 사실 불리언도 끝난 거예요. 끝난 건데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출력할 이 캐릭터의 크기를 지정을 해야 돼요. 물론 정확하게 지정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나는 얘를 7cm짜리 곰돌이 피규어로 뽑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조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Shift A 메쉬 큐브 누르셔갖고 큐브를 생성해 주세요. 그리고 큐브를 생성한 상태에서 바로 에디트 모드 그리고 바닥만 잡은 상태에서 Shift S 누르시면 이렇게 뭐 커서 투 셀렉티드 나오게 됩니다. 요 커서 투 셀렉티드 누르면 3D 커서가 이 바닥의 중심에 붙게 돼요.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얘를 오브젝트 셋 오리진으로 가셔갖고 오리진 투 3D 커서 하면 오리진이 바닥에 붙어요. 이렇게 붙었을 때는요. Alt G를 누르시면 요 지금 바닥 요 0점 있죠? 0점의 바닥 부분이 붙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좀 더 쉬워지겠죠. 크기를 변경을 해도 이 바닥 부분은 뚫고 나가지 않고 여기서만 이렇게 위아래로 확대 축소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크기를 바꿔 보겠습니다. 자, 아이템으로 가셔갖고요. 아이템의 얘 크기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냥 다 같이 70으로 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곰돌이보다 좀 큰 박스가 됐는데요. 요 박스 크기에 맞게 곰돌이도 바꾸면 되겠습니다. 우선 요거 베이스 부분, 베이스 위치를 얘네 조립된 거를 바닥에 대략 맞추긴 했거든요. 맞추긴 했으니까 얘도 오리진을 바닥으로 옮겨 주셔야 됩니다. 물체의 중앙에 지금은 있어요. 요거는 컨트롤 A 눌러서 로케이션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있는 물체를 이 월드 스페이스의 0점으로 오리진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컨트롤 A 로케이션 누르면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바닥으로 붙었죠. 몸통도 마찬가지예요. 몸통도 컨트롤 A 로케이션 눌러주시면 바닥으로 붙어요. 머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죠. 컨트롤 A 로케이션 누르면 전부 오리진이 바닥으로 붙었고요. 얘는 전부 선택한 다음에 박스만 시프트 클릭해서 안 보이 그 선택 안 하고 크기를 바꾸시면 오리진이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겠죠. 나중에 다른 크기로 바꾸고 싶어도 이렇게 세팅해 놓으시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놓는 편이에요. 그리고 큐브도 이제 뭐 요거 그대로 놔둬 놓고 뭐 센티미터라고 CM 박스라고 해놓고 저는 나중에 뭐 좀 더 크게 뽑거나 줄이게 뽑을 때 얘를 그냥 그때그때 크기를 바꿔서 하는 편이에요. 근데 요거 크기 바꿀 때 그냥 사실 박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박스 크기 바꾸고 얘를 아까처럼 그냥 바꾸기만 하는 게 되는 거라서 어렵지 않아요. 불필요한 큐브는 지울게요. 자, 이렇게 거의 이 부분이 바닥에 닿는 부분이라 빵꾸 나겠네요. 이것도 뭐 하여튼 실제로 출력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출력하는 데이터를 만드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만든 거라서 조금 약간 대충한 티가 나긴 하네요. 자, 그래서 물체 크기도 변경했으면 이제 파일을 보내면 되는데 스컬핑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용량이 너무 커거나 그 폴리곤 수가 너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폴리곤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모디파이어에서 데시메이트를 주시면 돼요.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시메이트 누르시면 요 데시메이트 항목에 지금 전체 폴리곤 수가 요 밑에 25만 4,744개다 이렇게 나와요. 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서 수치를 이런 식으로 옮겨 주시면 좀 있다가 얘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줄어들죠. 그러면 이게 줄어든 게 화면에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 싶으시면 약간 지글지글한 게 생기긴 했지만 문제가 없으면 어플라이 해주시면 용량이 확 줄죠. 이렇게 그리고 얼굴도 똑같이 데시메이트 그리고 얘 역시 그냥 0.2 정도로 0.2면 한 20% 남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확 줄고 실제로는 더 많이 남긴 해요. 이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좀 남을 때가 있어요. 여기도 컨트롤 A 누르시면 이렇게 용량이 줄어든 상태로 파일을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뭐 이 상태에서는 파일 익스포트
그리고 STL 파일로, 그리고 요 셀렉트 온리 체크해 갖고 파일 뭐 다른 이름 헤드, 뭐 바디, 베이스 이렇게 세 가지로 각각 저장하셔 갖고 내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블렌더로 3D 프린팅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브러시 역시 돈 주고 사기에는 좀 부담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월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뭐 안 구입을 안 하신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블렌더는 기본적으로 유니트 셋업이 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미리로 바꿔놓긴 했는데 얘를 좀 크기를 바꿔놓고 쓰거든요. 유니트 자체를. 근데 안 바꾸신 분들은 만약에 얘를 7m짜리로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7mm로 들어갑니다. 보통 웬만한 3D 프린팅 프로그램에선 7mm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냥 70m로 만드시면 70mm가 돼서 7cm짜리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왕이면 어, 유니트 셋업을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바꿔서 써요. 네. 자,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